이번 세션에서는 REST API 기반의 외부 데이터 활용 방안을 데모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 조회 앱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기술에 앞서서 데모를 살펴보고 기술적인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는 미리 준비한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오픈 API인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활용해 아주 빠르게 앱을 개발하는 방안을 소개합니다. 데모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오픈 API로 제공하는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와 연동합니다. 카카오 API 서비스의 키워드로 장소 검색 연동을 통해 검색한 지역의 마스크 판매 정보를 가져옵니다. 카카오 지도 API를 통해 해당 지도 위에 마스크 판매 현황을 표시합니다. 단순히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와 여러분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합해 활용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모든 기능들을 윈도우 데스크탑 앱과 모바일 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매우 쉽고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살펴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좌표 기준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희는 이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해당 서비스에서는 해당 URL과 참고 문서를 제공합니다. 참고 문서에서는 요청 URL과 요청 파라미터, 응답할 내용들, 그리고 응답 예제 등을 제공을 합니다. 응답 컨텐츠에는 JSON 포맷으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REST 디버거를 활용합니다. REST 디버거의 URL을 입력하고 리소스를 입력합니다. 파라미터로 사용할 항목들은 중괄호로 구분해서 파라미터화 할 수 있습니다. Send Request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표시를 하고 이 중에서 필요한 항목을 지정해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셋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Copy Component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에 컴포넌트를 복사한 이후에 프로젝트에 붙여넣기해서 바로 여러분 프로젝트에서 이어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윈도우 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도와 경도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위 경도를 검색하기 위해서 카카오 API의 키워드로 장소 검색을 사용합니다. 카카오 지도 API를 이용해서 지도를 표시하고 지도 위에 마스크 판매 현황을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순하게 REST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사용했지만 자, 경우에 따라서는 오픈 API와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해당 테이블에 저는 이 약국에 대한 평점과 코멘트를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DB에 있는 내용들과 오픈 API의 내용을 로컬 SQL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조합을 해서 데이터를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오픈 API는 판매처명, 위경도, 판매처 주소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저는 이 평점과 코멘트 등을 DB에 저장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조합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약사님이 친절하세요 라고 코멘트를 이용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앱을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모바일 앱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검색 API를 통해서 위치를 지정해서 맵 위에 항목을 표시할 수 있는 앱도 동일하게 모바일에서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볼 내용들은 이러한 정보들을 단순하게 윈도우 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당 컴포넌트들을 RAD 서버에 붙여넣기 한 다음에 EMS 데이터셋 리소스를 통해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RAG 서버를 실행한 이후에 해당 리소스의 검색을 하게 되면은 자, 코드, 그리고 네임, 주소, 위경도 등뿐만 아니라 평점과 커멘트 등을 같이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API를 여러분들도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 데모에서는 짧은 내용 데모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기술적인 내용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데이터 포털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 제공 서비스 살펴보겠습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 제공 서비스는 뭐 판매처별 공적 마스크 정보, 그리고 좌표 기준, 주소 기준, 주소 좌표 기준 등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화면에 보이는 이 URL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정보 중에서 저희는 좌표 기준 공적 마스크 판매 정보를 사용했고요. 해당 링크로 가보시면은 자, URL과 이 참고 문서를 제공을 해줍니다. 참고 문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참고 문서에서는 요청할 수 있는 URL, 자, 이 URL에 이 위도와 경도 정보를, 그리고 이 반경까지 넣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응답받은 데이터는 이 항목의 조회수, 그리고 이 목록인 스토어스라는 항목, 그리고 식별 코드, 그리고 언제 생성됐는지 상태 등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리마인드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100개 이상의 플랜티 등과 같이 이렇게 코드 값으로 전달을 해주고, 이 값을 가지고 몇 개 이상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응답 예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empty 같은 경우에는 재고 없음 같죠? 이런 형태의 JSON 포맷으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실제 요청한 값이고요. 해당 URL의 위도와 경도를 요청하면 이런 형태의 JSON 포맷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이 내용은 저희가 REST 디버거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분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REST 디버거는 REST 서비스를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무료 도구입니다. REST 서비스의 리소스와 파라미터를 테스트를 할 수가 있고, 응답의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고, 데이터가 JSON 형식인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테이블 형태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한 정보를 클립보드로 복사하는 카피 컴포넌트 버튼을 이용해서 클립보드에 복사해서 여러분들의 프로젝트에 붙여넣기해서 바로 활용할 수 있고, 다양한 인증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입력한 정보를 저장하고 또 불러와서 이어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REST 디버거는 툴스 메뉴의 REST 디버거 항목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URL, 자, 이 중에서 변하지 않는 항목을 URL로 지정을 하고요. 자, 컨텐트 타입은 어플리케이션 JSON입니다. 자, 파라미터에는 이런 형태로 이 리소스를 넣고, 그리고 파라미터로 사용할 항목들은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파라미터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리퀘스트의 URL과 컨텐트 타입, 그리고 파라미터 리소스와 파라미터를 설정한 다음에 send request 버튼을 눌러서 바디에서는 응답받은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 중에서 스토어스와 같이 그 배열, 이 꺽쇠가 배열인데 배열 형태의 데이터 항목을 루트로 지정하면은 자, 테이블러 데이터와 같이 데이터 형태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스트링스로 사용하는 타입을 지정한 다음에 카피 컴포넌트를 하겠습니다. 자, 클립보드의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 FD, 멤 테이블과 같은 컴포넌트들이 복사가 됐고, 이 컴포넌트를 프로젝트에 붙여넣기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 항목을 함께 살펴볼까요?
자, REST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자,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들은 주요 컴포넌트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연결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리퀘스트는 말 그대로 HTTP 요청과 같이 REST HTTP를 요청하는 컴포넌트. 그리고 요청한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리스판스 컴포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판스 데이터셋 어댑터는 이 컴포넌트 이름과 같이 리스판스에 있는 정보를 데이터셋으로 변환해 주는 그러한 컴포넌트입니다. 자, 이렇게 리퀘스트를 요청하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실질적으로 수행을 하고, 리스판스에 있는 컨텐트 영역에 데이터가 쌓이게 되고, 어댑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데이터셋에 해당한 내용들이 테이블 형태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다양한 인증 컴포넌트들도 있고요. 자, 다음으로 컴포넌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REST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REST 디버거에서 입력했던 URL 정보가 베이스 URL 항목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자, REST 클라이언트에서는 이 앞에 있던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 항목에 지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리소스 항목에 입력됐던 내용들이 이렇게 속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괄호로 입력되어 있는 위도와 경도 정보는 파람스 속성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정보, 이 데이터들은 조회하는 시점에 입력되어 에디터에 있는 항목을 치환해서 요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리퀘스트에서 리스판스 항목에 리스판스 컴포넌트가 설정이 되어 있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execute를 하게 되면은 디자인 타임에서도 데이터를 와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판스 컴포넌트에는 컨텐트 항목에 응답받은 이런 데이터들을 쭉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배열 형태의 스토어스 항목을 루트 일러먼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자, 데이터셋 어댑터에서 이 내용을 분석을 해서 데이터셋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그리드와 연결해서 그리드에 출력을 한 것입니다. 자, 실행을 해서 함께 살펴볼까요? 아이고. 자, 마스크 API. 자, 이러한 데이터들이 미리 출력이 되어 있는데, 다른 내용들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동네엔 목정서로 130으로 검색해서 해당 지역의 위경도를 표시하고 조회를 하게 되면은 해당 지역에 있는 약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자, 이 내용을 일부러 코드에서 한 번 더 작성을 한 거고, 사실 필요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도와 경도를 에디터에 있는 항목으로 지정한 다음에 execute를 해줘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라벨에는 전체 URL을 표시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거는 자, 카카오 API의 로컬 주소 검색을 연동을 했습니다. 카카오 API를 이용을 했고요. 이 카카오 API에서는 로컬 등을 통해서 키워드로 장소 검색 등을 활용할 수도 있고, 비전, 포즈, 번역, 음석 등의 다양한 API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REST API를 연동할 때는 REST 클라이언트를 마찬가지로 이용을 했습니다. 살펴볼까요? 자, 키워드로 장소 검색이고요. 마찬가지로 REST 클라이언트 컴포넌트를 이용을 했고, 이 항목들도 REST 디버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은 파일을 불러와서 우선 실행을 해보면은, 자, 우선은 API, 카카오 API를 사용을 했고요. 파라미터에서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파라미터의 쿼리 항목만 저희가 검색할 키워드로 치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제이슨 포맷으로 마찬가지로 응답이 되고, 도큐먼트 항목을 지정하면은 테이블 형태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피 컴포넌트를 버튼을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사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저는 라이브 바인딩을 이용해서 그 결과를 메모리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스트링 그리드의 항목별로 필요한 항목별로 연결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했습니다. 검색하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쿼리에 대한 항목들만 입력되어 있는 항목으로 치환한 이후에 실행을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볼 것들은 지도. 자, 지도는 제가 카카오 지도와 연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도를 표시하고, 자, 해당 약국에 대한 정보와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아이콘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은 제가 제 사이트에다가 그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제가 등록되어 있는 키를 가지고 카카오 지도를 표시를 했고요. 여기다 몇 가지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카카오맵 그 문서에 잘 표현이 되어 있고 그대로 거의 진행을 했고요. 먼저 마커를 추가할 때 이미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커를 초기화하는 내용들, 그리고 지도를 이용하고 여러 개의 마커를 추가하는 내용들을 사용했고요. 자,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항목들은 여기에 펑션 add markers라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미리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지도를 사용한 폼에서는 자, 이렇게 move map과 add markers라는 그 메소드를 미리 만들어 놓고서 결과적으로는 이 웹브라우저에 있는 execute 스크립트에서 add markers를 호출했습니다. 자, add markers 같은 경우에는 배열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게 되고 첫 번째는 위도, 두 번째 경도, 세 번째는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도와 경도, 색상을 제가 받아온 이 배열에서 이 자바스크립트 문자열을 만들어서 add markers에다가 전달을 했고, 그리고 메인 폼에서는 지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데이터셋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쭉 배열로 만들어서 전달을 했습니다. 자, 이런 형태로 사용하면은 카카오 지도를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자,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그대로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공공 데이터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조합해서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 SQL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인터베이스에 제가 마스크 상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 디테일이라는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자, 코드, 평점, 코멘트 필드 세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코드는 이 약국 공공 API에서 약국에 대한 코드를 기록을 하고, 이 평점과 코멘트는 화면에서 입력한 내용들을 저장할 수 있는 테이블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고 실제 데이터를 이렇게 조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SQL을 사용했는데, 로컬 SQL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커넥션 컴포넌트를 사용을 해야 하고, 커넥션 컴포넌트에서는 드라이버 아이디를 SQLite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로컬 SQL이라는 컴포넌트, FD 로컬 SQL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고, 자, 데이터셋 속성에다가 자, 두 가지를 입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 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자, 메모리 테이블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에서 받아온 오픈 API 데이터를 지정을 해서 이름을 파머시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 디테일은 쿼리 컴포넌트,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해온 데이터셋을 지정을 해서 마스크 디테일이라고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로컬 SQL을 지정을 한 다음에, 자, 쿼리 컴포넌트를 올려놓고 이 로컬 SQL 커넥션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자, 로컬 SQL 커넥션을 지정한 다음에 쿼리 SQL문을 입력을 할 때, 자, 파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그리고 마스터 디테일 같은 경우에는 DB에서 조회해온 데이터를 이렇게 조인해서, 자, 파머시의 코드와 이름, 주소, 위도 경도,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평점과 코멘트를 이렇게 조인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자,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름, 그리고 주소, 위도 경도 같은 경우에는 공공 데이터, 그리고 평점과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융합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 약국 한번 평점, 그리고 좋아요 라고 코멘트를 달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로컬 SQL 사용하면은 공공 데이터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내가 그 공공 데이터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에 조금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손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조금 전에 했던 좋아요, 평점 5점이 정상적으로 등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조합된 데이터들을 이 클라이언트 영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이 RAD 서버에서도 조합된 데이터를 REST API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두 번째 섹션에서 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REST 디버거, REST 클라이언트로 직접적으로 그 오픈 API들과 연동을 하는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그 API에 대한 분석 과정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접 하나하나 다 구현을 해야지 됩니다. 하지만 엔터프라이즈 커넥터라는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뭐 그 시중에 나와 있는 SAS, 빅데이터, NoSQL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바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도 130여 종의 기업용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이 뭐 파이어닥에서 쿼리하는 것과 동일한 표준 SQL을 통해서 연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API 분석 없이 파이어닥 컴포넌트를 이용한 표준 SQL과 프로시저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고 상세 문서들도 각각 서비스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URL을 통해서 구글 시트와 연동하는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